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뻔뻔한 수법으로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천년 전의 바이킹, 붉은 에리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 놀라운 사기극, 아니 천재적인 브랜딩이 남긴 흔적을 그린란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982년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됩니다. 붉은 에리크는 이름만큼이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웃을 살해한 죄로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3년 추방형을 선고받습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목숨을 걸고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우연히 거대한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토의 80%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덮여있는 인간의 생존을 거부하는 땅이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그곳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은 에리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가 끝난 뒤 아이슬란드로 건너간 에리크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인구 과잉으로 땅이 부족해 굶주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에리크는 그들의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그 하얀 얼음 섬을 그린란드, 즉 초록색 땅이라 이름지어 선포합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사가에 따르면 붉은 에리크는 이름이란 것이 본질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함께 가고 싶어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제대로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얼음이라는 공포를 초록이라는 희망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유럽 성당에서 금보다 귀하게 대접받던 바다코끼리 상아라는 수익성까지 보장하며 일종의 중세판 투자 설명회를 성공시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들이 떠나온 아이슬란드와의 네이밍 대비입니다. 사실 아이슬란드는 얼음의 땅이라는 이름과 달리 훨씬 따뜻하고 풀이 잘 자라는 땅이었고 그린란드는 이름과 달리 죽음의 얼음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곳은 나만 알기 위해 절망적 이름을 붙이고 척박한 곳은 팔아먹기 위해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 반전이 숨겨진 언어적 사기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본질을 확인하기보다 에리크가 던진 그린이라는 매혹적인 이름에 미래를 걸게 됩니다. 985년 25척의 배가 이름의 현혹에 빠져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 끝 정착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500년 동안 그곳에서 유럽식 농경을 고집하며 버텼지만 결국 소빙기가 찾아오고 환경이 악화되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땅을 여전히 그린란드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을 환상에 눈 멀게 한 그 이름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 전의 사기극이 과거 속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어쩜 현대인은 매일같이 붉은 에리크의 후예들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첫째, 실체 없는 이름을 소비하는 현대인의 허상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쓸모라는 본질보다 그 위에 붙은 로고와 이름, 즉 브랜드라는 환상을 먼저 삽니다. 붉은 에리크가 얼음 땅에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의 눈을 가렸듯이 현대의 자본은 평범한 일상의 럭셔리, 한정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붙여 본질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약속하는 환상을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높은 대가를 치르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공허함만 남기도 합니다. 마치 초록빛 낙원을 꿈꿨던 정착민들이 마주한 것이 끝없는 빙벽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름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근사하게 포장된 얼음 조각에 불과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름표만이 강조되는 질식적 사회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바이킹들은 굶주림과 추위가 닥쳐오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럽 문명인이라는 이름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생존에 훨씬 유리했던 이누이트의 사냥 방식이나 가죽 옷을 경멸하며 유럽 본토의 유행을 따른 불편하고 두꺼운 양모 옷과 농경 방식을 고집하다 결국 자멸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직,
대기업 사원, 성공한 부모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삶이라는 사회적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정작 내면이 겪고 있는 정서적 소외와 결핍은 애써 외면합니다. 본질적인 행복이나 생존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불리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화려한 이름표를 지키기 위해 정작 나라는 존재가 얼어붙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집하는 그 품격이라는 이름의 양모옷이 사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굴레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인한 기만입니다. 에리크가 정착민들에게 건넨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출구가 없는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정착민들이 마주할 혹독한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대신 오직 초록빛 미래라는 환상만을 주입하며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과 열정이라는 이름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가합니다.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낙관론은 때로는 우리를 객관적인 현실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21세기형 그린란드로 유혹합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대비책 없이 희망이라는 단어만 믿고 무모한 선택을 종용하며 그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붉은 에리크가 했던 무책임한 속임수의 현대판 버전.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를 견디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붉은 에리크의 그린란드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타인이 붙여주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망하고 있는 그 초록빛 이름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혹시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져 발밑이 얼어붙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주변의 이름표들을 떼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브랜드가 사라진 물건, 직함이 사라진 사람, 그리고 수식어가 사라진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을 말입니다. 이름이 만든 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1000년 전 바이킹들이 보지 못했던 진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